기품 있는 드레스와 우아한 표정을 한 여인, 그 옆에 엽총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내, 다소 딱딱해 보이는 표정의 두 사람 뒤로 시원하게 펼쳐진 넓은 풍경까지, 어딘가 미묘한 조합으로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 그림, 토머스 게인즈버러의 앤드류 부부의 초상입니다. 가로 119cm, 세로 70cm의 이 작은 그림은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그려졌습니다. 그림 속 두 모델은 갓 결혼한 젊은 부부, 22살의 앤드류와 그의 부인 프랜시스 카터죠. 그런데 이 그림은 다른 결혼 그림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독특합니다. 당대 일반적인 결혼 기념 그림은 결혼한 남녀에게 집중합니다. 주인 부부는 화폭 정중앙에 가장 크게 그려지죠. 더불어 그들을 둘러싼 배경 속 요소들은 하나하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 그려집니다. 물론 게인즈버러의 그림에도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는 상징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산을 기원하는 곡식 더미와 양떼들, 헌신과 정절을 뜻하는 사냥개,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떡갈나무까지. 그의 그림에는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상징으로 채워져 있죠. 하지만 다른 결혼 기념 그림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해지는데요. 그림의 주인공이어야 할 부분은 그림 한쪽 구석에 몰려 있습니다. 정작 화면의 대부분은 넓은 농지와 숲이 차지하고 있죠. 결혼을 기념하는 그림인데 풍경이 더 중심에 들어옵니다. 이곳에는 작가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풍경화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담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인즈버러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그다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풍경은 그저 그림의 배경일 뿐이었죠. 종교화나 역사화와 비교했을 때 풍경은 독립적인 주제로 삼을 만큼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나 자연 풍광을 그린 그림은 예술적 깊이나 가치가 낮은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때문에 풍경화를 의뢰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반대로 당시에는 초상화가 유행했습니다.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인해 서민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요. 축적된 부는 서민들에게 새로운 높은 지위를 만들어줬습니다. 새로운 권력자가 된 서민들은 여느 귀족들처럼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기록하고 싶어 했죠. 때문에 당시에는 초상화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화가 게인즈버러 또한 이러한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화가로서의 생계를 위해 초상화를 그려나갔죠. 하지만 그의 진심은 풍경화에 있었습니다. 그는 초상화는 밥벌이요, 풍경화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풍경화를 그리고 싶지만 생계를 위해 초상화를 주로 그려야 하는 상황. 게인즈버러는 고민 끝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합니다. 풍경화와 초상화를 한 폭에 담는 것이었죠. 그는 초상화를 그리면서 영국의 나무와 숲, 언덕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풍경화를 그리기 위해서 초상화를 이용한 셈인데요. 이는 그림으로 돈을 벌면서도 그가 원하는 풍경화를 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작품이죠. 재밌는 사실은 이 그림을 받아본 앤드류 부부 또한 아주 만족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재산과 부를 남들에게 충분히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멀리 구름이 지평선에 맞닿아 있는 곳까지 펼쳐진 넓은 들판, 그 아래에는 가축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추수를 마친 밭에는 곡식단이 가지런히 묶여있죠. 그리고 이는 모두 앤드류 부부의 사유재산이었습니다. 게인즈버러는 앤드류 부부의 재산을 활용해 자신이 사랑하는 풍경화를 자신의 장점을 살려 그려냈는데요. 평화롭고 목가적인 농가의 전원생활과 인물들의 우아하고도 자연스러운 포즈, 당대 유행했던 의상과 소품까지. 그는 섬세한 붓터치와 예리한 관찰력으로 현실적이고도 자연미 넘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섬세한 묘사 덕분에 이 그림을 통해서는 18세기 영국 상류층 사회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의 농지에는 울타리가 둘러져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울타리로 농지를 구분하는 것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농촌의 재력가들이 자신의 토지를 공유지와 구분하길 원하면서 울타리를 만들기 시작했죠. 또 가지런히 정돈된 밭도 의미가 있는데요. 파종기를 사용한 새로운 농법을 사용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파종기는 당시 등장한 최신 농법이었습니다. 덕분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곡식 생산량을 늘려 방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었죠. 그들이 입은 복장에서도 그들의 부유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손에 엽총을 든 앤드류는 사냥복 차림을 하고 의자에 팔을 기대고 서 있죠. 그는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특별히 사냥복을 입었는데요. 당시에는 사냥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사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류층 남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아내 쪽에서도 부유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화려하고 우아한 드레스와 장식적인 벤치, 사치스러운 구두까지. 두 부부의 모습에선 부유함이 느껴집니다. 그녀의 손부분은 미완성인 채 남겨져 있는데요. 미술 연구가들은 꿩 또는 공작이 그려질 예정이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꿩과 공작 역시 당시 부유함을 상징하는 매개체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또 부부의 부유한 상황과는 다르게 표정은 어딘가 냉랭해 보이는데요. 연구자들은 이 또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다름 아닌 둘의 결혼이 정략적으로 맺어진 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당시 앤드류는 이미 거대한 땅을 소유한 대지주였습니다. 앤드류의 집안 역시 식민지 무역을 통해 큰 부를 축적한 상태였는데요. 신분이 확실한 대지주 집안의 여인과 사돈을 맺어 더 넓은 토지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부를 늘려나가길 원했습니다. 완전한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였죠. 권력과 지위, 외부에 보여지는 것을 위해 이루어진 결혼인 만큼 서로에 대한 진심보다는 어딘가 비장함이 느껴지는 것이 재밌기도 하죠.
책 그림의 말들에서는 앤드류 부부의 모습을 현재 SNS 풍토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SNS에 올린 사진 몇 장으로 나를 설명하게 된 시대에 사람들은 철저하게 타인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에 집중하게 되죠. SNS나 인터넷을 통해 화려한 성공과 멋진 일상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감상하다 보면 내 일상은 초라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저자는 허세를 권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다 지친 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디지털 디톡스를 제안합니다. 책은 이렇듯 인생의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질문과 고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저자는 삶의 어려운 질문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림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명화를 바라보며 인생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또 유명한 작품들뿐만 아니라 생소한 작품까지 다양한 명화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은 이 책을 읽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저자는 그림을 통해 발견한 인생을 다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방법,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돌보는 방법,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마지막으로 인생의 힘겨운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다독여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이렇듯 어른이 되는 길목에서 그림에게 배운 삶의 지혜를 책에 담았습니다. 인생의 질문이 찾아온 순간 섣부르게 아는 체 하지 않고 삶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선배처럼 때로는 내 말에 정성스레 귀 기울여주는 친구 같은 그림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림의 말들 추천드립니다. 아래 설명란과 댓글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서점 또는 오프라인 서점을 확인해주세요.